오늘 여기 들으면서도 이제 민원인들을 또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랬는데 요구사항은 뭐 많은데 시군에서 사실 재정사항 때문에 다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조금이나마 도 차원에서 좀 거들어줄 수 있는 부분도 좀 거들어줘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늘 또 대한 국민들 많은 의견을 좀 듣고 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기자분들 이렇게 됐는데 기자분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기회에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부분들 제가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께서는 소속과 상황 발표시 바랍니다. 예, 공무원인 출정 김갑수 기자님. 예, 지난 보령에서 기자간담회 때 그 충남의 전력 생산량을 줄이고 싶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최근에 기후에너지부에서 태양화력 근무자 65명을 구미로 보내겠다. 그 얘기 결국은 이제 태안에는 대체 발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는데 그렇게 또 중앙정부가 이 국가산업이잖아요. 중앙정부가 뭐 한다면은 저는 반대를 하고 또 설득을 하는 이런 과정들을 중앙정부 설득하는 과정을 갖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왜 그러냐면 저는 전력과 저는 물은 저는 보통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저는 그게 미래의 저는 자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이라든가 아니면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해 오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이 에너지가 재편이 되면서 인구도 줄고 그다음에 지역 경제가 위축되는 이런 부분들은 이 해소를 시키면서 가야 되는 게 국가의 좀 책무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미래에서 탄소 중립 얘기하는데 탄소 중립으로 가게 되려면 지금보다 전기 생산량이 2배 내지 3배 정도는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2배 내지 생산량도 지금 2배 내지 3배 더 필요하고 또 에너지를 또 대체를 신재생 에너지를 대체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 이 두 가지의 이런 과제를 안고 있는 건데요. 사실 우리는 이제 화력발전소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신재생 에너지로 바꾼다고 해서 폐지만 하고 그냥 끝나게 되면 전력 생산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 전력 생산량이 필요한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 이 전력을 많이 생산하게 되면 이제 지역 차등제 같은 경우를 도입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태안이나 보령이나 지금 당진이나 이 전력 생산하는 이런 지역 주민들도 이 전기 요금이 수도권이나 이런 데가 더 싸게 전력을 사용할 수 있고 이건 기업들을 유치를 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만드는 기업을 유치를 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대체 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전력 생산량을 줄이고 싶다고 했습니다. 네, 태안신문 신문호 국장님. 제가 1년 전에도 같은 질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메더 관광지 개발에 대한 사실은 도나 태양광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3, 4지구가 이제 온도베스트하고 폴부장 한다고 해서 시작을 해서 지난해 지사님께서 6개월 안에 안 하면 해지라든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또 1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보면 4지구에 폴부장을 한다고 해서 아름들이 소나무만 비어놓은 상태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 4지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웬만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추가로 최근에 2지구가 연수원지구에서 복합체험시설로 변경해서 외국인 투자를 한다는 거에서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변경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또 이 정도면 사전에 참가 의향 있는 기업들을 도 차원에서 일정 정도 있으니까 이렇게 변경한 것 같은데 이 지구를 1월 말까지 이제 공모한다고 했는데 이 가능성은 어떤지 좀 한번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지구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걸 그 사업장으로 이 수의 계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모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워터파크라든가 뭐 테마 이런 부분들을 좀 넣어서 이 지구를 좀 완벽하게 보완을 할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3, 4지구 같은 경우는 여지까지 6개월이 지났는데 없냐 근데 지금 진행이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SPC 구성하는 그러니까 거기에 그 함께 하는 사람들도 새로 정리를 했어요. 새로 정리를 해가지고 새로 정리하고 그다음 언더웨스트 여기 하나만 남았어요. 그건 거기는 왜 남겼냐면 그 언더웨스트 거기가 자기들 땅 사적으로 좀 사는 것들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을 해지를 그냥 시켜버리면은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만 남겨놓고 나머지 보면 뭐 하나은행이라든가 뭐 이런 새롭게 그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는데요. 이번은 또 그냥 민간한테만 넘기지 않고요. 기재부에서 지역 활성화 펀드라는 그런 부분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 시작하는데 지역 활성화 펀드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기재부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허그라 해가지고 이제 본 보증 지원하는 데 있잖아요. 허그하고도 이미 협의가 끝났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막바지에 지금 있다. 이 문제가 이루어지면은 내년 3월달 정도에는 착공식을 좀 가지려고 지금 저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차질 없이 진행하는데 기재부하고 지금 협의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 이제 좀 풀어야 될 부분이 좀 하나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이곳에만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기재부에서는 뭐 호텔이나 아니면 뭐 콘도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이제 그 소위 정부 펀드잖아요. 정부 펀드가 들어가고 우리도 좀 참여합니다. 도도 좀 참여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지금 설계가 돼서 진행이 되는데 이제 콘도라든가 호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가능하는데 뭐 골프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펀드가 어떨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 완전히 매듭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거의 막바지에 지금 다다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죄송한데 한 말씀만 더 한번 살펴봐야 될 게 보면 원더웨스트한테 보니까 3, 4지구 내에 그 15m짜리 500m 도시계획 도로가 있었는데 도에서 그 도로를 단지 내 도로로 변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공익적으로 써야 되는데 지금 아마 금방 지사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 원더웨스트한테 여기 도가 지금 발목이 잡히냐고 하냐면 그 도로를 단지 내 도로로 좀 변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로가 원래 도시계획 도로인데 현재 그러면 그 단지를 지나서 외지에 있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데가 이 원더웨스트한테 도로 전용허가를 안 받으면 나머지를 자산권 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문제는 큰 문제는 없고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그런 문제는 큰 문제고요. 지역 주민들 불편을 않게 그 가능한 부분들이고요. 그 아마 그 명칭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뭐 제가 한번 가서 파악을 해볼게. 파악을 해보려는데 큰 문제 그런 건 지역적인 문제다. 그런 문제가 안 된다. 또 지역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지역 주민들 의견대로 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네. 로컬투데이 최영환. 안녕하세요. 로컬투데이 최영환 기자입니다. 이제 태안 국제 원예 박람회 이게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예산을 보니까 한 208억 정도 예산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좀 예산이 좀 부족하지요. 부족한데 도 차원에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여지는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예산 부족한 부분들은 더 지원해서 내년 예산 편성하려고요. 왜냐하면 애를 가졌는데 애를 잘 순산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계획보다 좀 더 들어간다는 얘기를 보고를 들었고요. 지금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뭐 협찬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스폰, 뭐 협찬, 민간 이런 부분들도 제가 더 설계를 좀 다시 해서 좀 그런 금액도 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 씨가 보고를 받았고 그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액은 어느 정도?
네, 지금 여기 사무실장. 네, 도비 시군이 합쳐서 지금 57억 추가로 지금 하셨고요. 지사님께서 봤을 때 끝하는 문제 그거 17억 추가. 그리고 또 그다음 협찬 문제도 그 얼마 전에 제가 뭐 이거 구체적인 얘기하는데 그 추진위원장을 이제 저기 돈 좀 모으고 뭐 그래 민간 위원장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거기한테도 제가 요구를 해서 좀 협찬도 좀 더 많이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긍정적인 얘기를 좀 들었고요. 오늘 제가 도민가이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지난 4월달에 제가 그거 지시도 했고 또 당부도 했고 그다음에 또 더 뭐 해달라 해서 지난번에 점검을 한번 했거든 4월달에. 오늘 좀 점검을 좀 끝나고 난다 호구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들을 좀 듣고 도 차원에서 또 보완하고 좀 개선해야 될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오늘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네, 한국 NGO 백승일 부장님요. 한국 NGO 신문의 백승일 기자라는데요. 네. 엊그제 태안 국제 원예추 박람회 사무처장님을 만났는데 이번에 이제 이 치회를 박람회를 끝내고 앞으로 이곳을 충청남도가 어떤 식으로 더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게끔 어떻게 개발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태안의 이제 경렬비열도가 굉장히 중요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충청남도에서 행정적으로 도지사님이 경렬비열도를 좀 더 어떤 부각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들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네, 첫째는 저는 이게 2003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두 번 국제원예 치유박람 그때 꽃박람회라는 명칭이었지 하고 이걸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그냥 이게 그냥 그대로 그냥 냅뒀다 하고 이건 올바르지 않다고 봐요. 이게 하게 되면은 이 치유 박람회를 찍어도 4년에 그 월드컵이나 올림픽처럼 4년에 한 번 정도씩은 계속 추진을 해야 이게 지속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4년 그 사이에는 매년은 이제 태안군하고 저희 도가 해서 그걸 계속 국제라는 이름이 안 들어가더라도 그 부분은 계속 유지가 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원예 치유 박람회 장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지방 정원하고 또 하나가 뭐 있지? 수목원하고 이 부분을 하나로 연결을 해가지고 관광 개발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로 이루어져서 거기다 그 안에서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그래도 적어도 한나달 정도는 아니면 하루 정도는 구경을 하고 하루 정도는 또 머무를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그런 관광 이 자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경렬비열도는 이제 경렬비열도는 지금 거기에 국가 연안항으로 이제 지정을 해서 거기다 이제 보도도 만들고 지금 하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이 곧 경렬비열도 이 문제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가연안항으로 지정됐으니까 이게 이제 지금 30년까지 한 500억 가까이 들여가지고 구두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냥 선착장 이런 부분도 만들고 호환도 만들고 또 헬기 창주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조성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아마 이 정부 예산안이 반영됐습니다. 정도 됐지? 내년에 21억 원. 21억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7개인가 8개인가 이 부분을 좀 특별히 챙겨달라고 경제부총리 만나가지고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건강일보 윤희찬 기자님.
공간일보 윤기찬 기자입니다. 원예추 박람회 관련해서요. 여기 지역 업체들이 참여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역 업체 우리 대한 지역에서 하니까 지역 업체가 다소 참여를 좀 하고 싶은데 대도시인지 그 서울이나 이런 데 업체들하고 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참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뭐 가점을 주는 방안이라든지 뭐 이런 걸 좀 해달라 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어디가 언론에서 근데 한두 군데에서 그 기사 나는 거 봤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저기 사무 총장한테 어떻게 된 거냐 했는데 그 내용을 뭐 들었더니 그러니까 그 화협체 여기 저 도회장하고 좀 뭔가 좀 도회장의 그런 저기 맞지 않아서 그분이 이제 강하게 얘기하니까 뭐 전체 임금 즉 전체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새롭게 좀 뭔가 설계를 하고 모델을 좀 해라라고 내가 지시를 했거든요. 여기 마침 여기 총장 와 있으니 총장이 답변을 한번 해봐요. 예. 저희들이 지방대전법상 지역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이 3억 5천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공고하는 것이 한 4가지에서 5가지 되는데 좀 규모가 큰 거는 전국으로 풀고 아마 4억 5천 미만으로 지금 설계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걸 아직 안 했는데 그 지역업체로 좀 제한해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제대로 이해가 없도록 해요. 예. 그리고 이 3억 5천 이상 되는 것도 3억 5천 이상 되는 것도 정보를 풀게 되면은 꼭 지역 업체를 컨소시엄에 들어가고 시켜. 그렇게 되면 그게 보완이 되잖아. 법도 규정도 피할 수도 있고, 그러고 하니까 무조건 그냥 3억 5천 이상 되면은 전국이다 그냥 푼다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 나올 수 있는데 그걸 지역 업체를 물고 들어가게, 컨소시엄 물고 들어가게 하고 그러면 법 규정을 어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고 하고 그 다음에 3억 5천 이하는 꼭 지역 업체한테 풀고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지. 그리고 규모가 큰 것도 지금 그러니까 규모가 큰 것도 그 얘기야. 규모가 큰 것도 지역 업체를 포함시켜서 두르게 시키라고 하란 말이야. 자재 공급하는 거는 우리 지역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보겠고. 그 자재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을 다시 그려서 이제 경직되게 하지 말고 그러면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오죠. 네. 뉴스홈의 황희석. 예, 뉴스홈의 한기석 기자입니다. 아까 같은 질문들이 계속 나와서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박람회가 지금 1천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지역 소상공인과 농가에 들어갈 몫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박람회 이후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 공개할 계획은 있으신지? 당연히 했죠. 숨길 일이 뭐가 있어요. 재진 것도 아니고 또 재졌다고 하더라도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그건 당연한 거죠. 다만 이제 지금 우려하고 걱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일부는 맞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예측하는 부분이 또 다 맞다고 볼 수도 없어요. 다만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더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우리가 챙기고, 우리 태안이나 우리 도가 더 꼼꼼히 챙겨보고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개선하고 하는 이런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그래도 순기능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하지만 지금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무슨 통계를 잡았다든가 데이터를 잡았다든가 아니면 또 전문가들이 또 판단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다만 지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 박람회를 하는 취지의 중요한 요소잖아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걱정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좀 보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 가서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보고를 좀 받으면서 우리 부수님도 가시고 저도 거기에 참여하는데 가서 또 그런 부분들을 또 하나하나 챙겨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당연히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저기 나중에 공개 당연히 해야죠. 그 비밀스러운 것도 아닌데 공개하겠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꼭 끝나고 난 다음에 항상 뭐 잘한 부분들도 있지만 또 아쉬운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도 자꾸 보완해 나가면서 해야 앞으로 박람회가 계속 가면서 발전하고 또 지역에서 꼭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수용이 되는 그런 그 박람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는 뭐 누차 얘기를 하지만 이 박람회를 지금 이 시점에를 지가는 추진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앞으로는요 태안에 저는 우리 전국에 그런 꽃들이 모여가지고 도매시장을 우리 가락동 뭐 농산물시장처럼 도매시장을 만들려고 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국내의 그런 도매시장 여기서 이제 소매로 나가는 도매시장 역할하고 또 하나는 여기서 또 가까운 중국이나 아니면 뭐 일본이나 그런 화해를 수출하는 그런 전진기지 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꽃박람회 이 원예 치유 박람회를 앞으로 향후 키워나가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은 안 하냐면 지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냐면 교통상이 여기 좀 아주 어렵잖아요. 그래서 안성하고 태안간 고속도로가 뚫린다든가 이런 지금 적정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적정 조사라는 게 예타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 되면은 그 결과가 나오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안성 태안 고속도로가 뭐 뚫린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고속도로 이러면 개통될 무렵 정도 되면은 저는 여기다 큰 도매시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뉴스완의 김태환 기자. 방금 질의하신 분은 언론사가 뉴스홈이고요. 저는 뉴스원의 김태환 기자입니다. 아까 경렬비열도 말씀하셨는데요. 세계선 중에서 일부가 사유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매입 의사가 도에 있는지 아니면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건지.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건데요. 지금 우리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반드시 저는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 당진시가 도비도난지도 네. 그 해양 복합 관광단지 네. 협약을 체결했잖아요. 네, 1조 7천억. 1조 한 6천억. 7천억 가까이 700억 아마. 이 태안은 해양 레저의 중심이고 세계적인 천혜의 그 안면도가 있는데 안면도 개발 계획이나 또 충남도 차원에서 서해 관광벨트 통합 개발 구상이 있는지 지금 하고요. 네. 이 광역 차원의 항만 관광 연계 계획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 1, 2, 3, 4지구에 지금 개발 계획이 있는 게 곧 안면도 이게 종합 개발이고요. 그리고 저는 안면도 이 종합 이 부분이 지금 이루어지게 되면은요. 지금 안면도가 가지고 있는 지금 천혜의 그런 자원들, 또 지방정원, 아까 수목원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이 안면도가 중심이 돼서 밑으로는 원산도를 비롯해서 고령의 섬들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로는 지금 가로림만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도비도 난지도 당진 이 부분이 제가 꿈꾸는 이 충남의 그런 서해안 국제 이 해양 레저 벨트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점은 저는 안면도라고 봐요. 안면도라고 보고요. 그런 중심은. 근데 이제 두 가지 보고 있는데 이게 국내의 관광지로 머무르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은요. 저는 이 지금 국제 해양 레저 벨트화가 되는 이 충남의 서해안 일대가 제주도보다도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 타박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서산에 이제
공항이 생기잖아요. 서산 공항이 생기고요. 여기 이제 가까운 데 이제 대상 같은 경우 이제 크루즈선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앞으로 중국이 뭐 지금 뭐 하루가 다르게 그렇게 부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발전 속도가 빠르잖아요. 근데 중국 인구만 하더라도 14억 정도 되는데, 거기서 1년에 일부만 오더라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일본도 또 올 수 있고, 그래서 이걸 그 국제적인 그런 휴양 도시로 전 탈바꿈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계획해서 가는 이런 부분들이 일련의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뉴시스 김덕진 기자님. 네, 뉴시스 김덕진 기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가세령 교수님 같은 경우는 사실 가솔린만 해상 교량에 대해서 굉장히 좀 총력을 좀 기울이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의 뭐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좀 얼마 조금 있으면 예타 경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우리 가세령 교수님도 그런 지금 일정도 하지만 도도 가만히 손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도에서 강하게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또 국회의원도 또 함께 하고 해서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그 하나가 이루어져서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제 거기가 지난 여름에 국도로 승격이 됐잖아요, 그렇죠? 7월달에 이제 국도로 승격이 됐고, 그리고 마침 또 현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국정 과제 중에서 소과제로 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소과제로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큰 틀 속에서, 근데 이제 교량으로 올 것이냐 아니면 해저로 올 것이냐, 일단은 국정 과제는 교량으로 일단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옛날에 보령에 대천항에서 안면도 가는 거는 교량으로 했다가 지역 주민들의 또 배들 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그리고 또 이제 사업비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해저로 갔거든요. 해저로 갔는데, 이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 이제 논의를 돼서 이제 교량으로 갈 것이냐 해저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 논의가 될 거고, 다만 이 부분을 이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남았는데, 그래도 국정 과제에 일단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청신호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태안뿐만 아니라 서산에서도 원하고요, 또 저희 도에서도 반드시 앞장서서 해결을 해줘야 될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우리 김덕진 기자님께서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김세훈 지사님께서 2년 전에 현장에 가보셨어요. 현장에서 보시고 이건 반드시 해야겠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도정의 최고의 과제로 추진을 하겠다라는 그런 사안문의 답변도 보내줬어요. 그로 인해서 탄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정부에서 현안 과제로 선정을 해주셨고, 또 그 이전에 공약으로서도 선정을 해주셨고, 지금 현재까지는 잘 돼가고 있는데, 마지막 피니시를 지사님께서 해주실 것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누구의 공약을 떠나서 총체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 다 함께 느끼는 사안입니다. 본소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지사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마지막 한 방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서 지사님이 가만히 계시지는 않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정된 시간 10시까지인데요. 끝으로 한 분 더 그래. 이성엽 부장님 하겠습니다. 그래. 저기 지사님께서도 한번 다녀가셨는데,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지금 사실상은 조금 이제 좀 중단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추진 의사가 있으신지
어떻게 어떤 생각 갖고 있으신지 굳이 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광역해양 순환센터 좀 필요는 하다고 봐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교수님하고도 같이 가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반대론자들이 이제 뭐 얼마 없다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반대론자들이 아직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저는 솔직히 우리 교수님하고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좀 달리하는 부분도 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거기는 어떻게 보면은 수산물 가공 집적단지 같은 경우를 좀 산업단지처럼 집적단지 만드는 그런 곳으로 더 적격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 들고, 또 반대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어서 사실은 제가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나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한다 안 한다 이러면서 얘기를 할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좀 깊이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기존 제가 직접 가보니까 있기도, 그래서 반대론자들이 얘기하는 게 다 맞다는 얘기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 좀 한번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딱 하나 지금 우리 군수님이 이 추진하는 것들 중에서 내가 좀 더 고민을 좀 하는 것이 딱 그 하나인데, 그 사업 딱 하나인데, 나머지 부분은 사실 해상풍력이나 이런 거 반대론자도 있고 하다고 저는 군수님 생각에 100% 동의를 하는데, 그 하나가 좀 고민스러워요. 솔직히. 네, 시간방에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도지사님 마무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네, 약간 대안은요 미래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자분들도 그렇고 또 대한 주민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꿈과 희망을 갖고 가자. 왜냐하면 요즘 좀 인구도 조금 감소한다 하고 어떻든 상황이 하더라도 저는 인구도 앞으로 늘어날 거고, 태안은 이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그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미래에 대해서는 큰 희망을 가질 그런 지역이다. 또 우리가 또 잘 개발하고 가꾸면은 우리 태안은 우리 충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보물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도 차원에서도 태안군과 함께 노력을 해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간담회를 진행해 주신 김태형 도지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김태형 도지사님과 태안군 언론인과의 간담회 모두 마치겠습니다.